안녕하세요. 소셜과 금융의 만남, 더 나은 미래 스페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과 글로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황태규 교수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줌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관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황태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팬데믹이 또 진행이 되면서 사회가 되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거든요. 글쎄요, 우리 사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그다음에 보수 진영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각자를 과도하게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적인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청년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시대의 생각에 멈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청년들이 살아야 될 시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귀를 막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지 않는가. 이미 우리 청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게 후진국 시절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그 어른 사회를 지배하면서 기성세대들이 잘못하면 청년들의 미래의 길을 막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학교에 계시다 보면 청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좀 직접 보게 되신 경험이나 기회들이 있으셨을까요? 청년들은 사실은 불평등에는 크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처럼 왜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빨리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걸 도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자기가 원한 그 분야에 대한 그레이스에서만 공정함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불평등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금수저, 운수저 이런 얘기도 청년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럴 거라고 만들어낸 용어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가치. 이 청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정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은 단순히 개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치뿐만 아니고 이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공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의 가치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가치로 인식돼 있는 게 그게 청년들이 알고 있는 공정의 가치라는 거다. 어떤 교육학자들은 지금 현재의 어린이나 청년들이 7년 이상의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식과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7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나이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시장이 될 수 있고 이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정도의 예를 들어서 지식과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기회 중에서 첫 번째 학비 무조건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그 남녀 역차별로 가끔 이야기되는 남성의 현역 복무. 지금 90% 이상 다 현역 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2년 동안에 했던 역할, 이거를 국방학점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교양학점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기업의 대리나 이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납세 의무도 가장 먼저 내고 경제 활동도 종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제적 실험들, 청년들의 경제적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포맷을 정하고 분야를 정해서 이거 하면 이걸 좀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자기가 실험하고 싶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회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노력들이 더해진다고 하면 분명 한국은 이미 많이 선진화된 그리고 또 글로벌화된 국가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 더 글로벌한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생각하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그 물류회사 임원의 인터뷰를 봤어요. 네. 올해 한국이 디지털 경제 시장에 세계 3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쿠팡이 그 테이프를 끊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 3위라는 거는 중국, 미국,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인당 디지털 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벤치마킹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보다 먼저 기존의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보다 먼저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여러 그곳에서 느끼고 있듯이 이 한국이 단순히 아시아 허브뿐만 아니라 세계 허브로 움직임이 있다는 건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앞서 얘기한 그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어른들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기회만 박탈하지 않으면 한국은 뭐 세계를 선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세계가 반드시 미리 지켜봐야 될 중요한 국가로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리고는 있지만 사실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다 특색이 있는 지역들이 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만 또 활동하고 계신 것처럼 국가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기회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이 성장의 환경들이 더 빠르게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지역들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혹은 그 지역들의 지원이나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역 정책만 지금 다룬 지가 제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니까 왜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는가? 왜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은 떠나는가? 이거 자체도 우리가 20년 전의 기억을 가지고 기획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고요. 그 지역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엘리트가 됐든지 간에 학생들이 됐든지 간에 모르니까 과거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떠나야 돼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았고 앞으로 이걸로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계속 남이 잘 먹고 사는 것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학 연구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선행돼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 맞는 가치를 찾아서 남들이 하지 않는 산업으로 특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산업공상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자리, 덜 위험한 일자리, 첨단 산업 일자리, 전통 산업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요. 양질의 일자리란 말은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노동자들도 그런 말을 써요. 어떻게 노동의 급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무언가를 특화시키고 그중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을 포용적 사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강요를 한다거나 간섭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특화시킬 수 있는 일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역은 어떻게 하면 포용적 사회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왜 서울보다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사회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제도보다.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지역의 특성을 더 많이 발전시켜서 독특한 어떤 산업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때 다양한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고 또 청년들도 그곳에서 삶을 향유하는 데 만족도가 높아질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득은 생겨나는 걸로 연결이 되겠네요. 지역의 발전은 말씀드린 지역의 특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화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를 하면 반드시 교환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같은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가 다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헝가리에 있는 도시인데 임플란트 도시가 있어요. 네. 임플란트 하루 글이 다 보입니다, 사실. 다양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서양의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도시, 뭐 요 정도의 사례만 있었는데, 새로운 산업도시 사례가 관광이나 문화와 결합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네. 지역이 다양한 산업을 고민을 하면, 저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게을리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근데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한국은 아시아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동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뭐 아까 얘기한 장흥이라는 도시가 간과 관련된 좀 특화된 도시 저 도시에 가서 휴양을 하면 간이 좀 나아지겠다. 바로 한국에서 간으로 특화되면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간으로 특화된 도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지금 현재의 한국이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게 어떻게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오랫동안 만들고 고민하고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아마 처음으로 그때 당시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때 지역 금융 활성화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그 지역 금융 활성화의 그때 당시에 구상했던 범위의 사업들은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지역 화폐죠. 지역 화폐 효용성에 대해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갑자기 지역 경제가 산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악화됐을 때 그게 지금 군산입니다. 군산.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모든 지역의 자산이 다 외부로 유출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게 현대조선소, 그다음에 GM 대우 자동차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지역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던 거. 그 지역 화폐에 대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금융 활성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중앙 정부 예산으로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지방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 왜? 그 지역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10년 이 정도만 투자하면 될 일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근데 중앙정부는 못 믿을 수 있죠. 전체 지방정부를 상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지방채 발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럴 때 그 좀 지방채 발행 조건을 완화해서 지방정부가 충분히 자기들이 집중할 수 있는 지역에 아니면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글을 터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지역에 있는 산업에 투자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지역에 내려가서 그 어떤 첨단 산업 단지를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업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 관료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그 여기에 있는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 조용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마치 이게 그 뭐 우리가 그 뭐죠? 이게 네거티브로 해석을 한 거죠. 이게 뭐 주식을 받았다거나 주식을 싸게 샀다거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자녀들한테 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 금융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가치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주식 사기 운동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거. 이게 그 법에 만들었던 취지에 맞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서 고민하지 않았던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일 수 있고 앞으로 지역금융 활성화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실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포용하기도 하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정말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와 닿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하려면 저희 개개인은 또 어떤 태도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 발전의 핵심은 먼저 지역을 아는 거,
네. 가치를 발견하는 거. 그러면 사실 자부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자부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왜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가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끊임없이 서울하고 비교만 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민도가 높은 도시를 대전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전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 때 각 지역별로, 광역단체별로 8개씩 만 이제 공약을 받겠다. 근데 다른 데 전부 다 이제 뭐 철도를 놔달라, 뭐 도로를 놔달라, 뭐 건물을 지어달라, 뭐 되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대전시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재활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게 서울에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대전에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정치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데, 이게 특정한 몇 사람의 아픔일 건데,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게 공약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전체 큰 재활병원도 아니고 그 어린이 장애인 재활병원이거든요. 계속 재활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멈출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한계 상황에서 그 해야만 또 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네. 장애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늦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직접 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해서 했다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전 시민이 제가 본 어떤 지역보다 민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왜 민도가 높게 됐는지도 얼추 저는 이제 이해가 되고, 근데 대신에 숙제는 거기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한테 남겼죠. 반드시 이걸 조사해서 왜 이렇게 민도가 높은 지역이 됐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가난 시대가 끝났잖아요. 이제 진짜로 한국이 선진국 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한국인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각각의 국민과 시민이 됐거든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가치에 내가 남보다 어떤 아파트, 이거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자부심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이든지 사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자부심이 없으면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 지역에서 다 살고 계실 텐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줌을 통해서 교수님과 지역의 발전,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더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스페셜 토크 단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